그럼 이번엔 카메라 트래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트래킹은 지난 시간에 불렀었던 플레이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트래커를 여기에 달아주고, 프로퍼티에 보시면 카메라 트래커, 유저 트랙, 오토 트랙, 세팅, 씬, 아웃풋, 노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이 세팅을 만져주는데, 제 생각엔 세팅이 앞에 있고 카메라 트래커가 뒤에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팅에서 프리뷰 피처스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150개의 트래커가 쫙 뿌려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에서 400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카메라가 여기 있다고 하고, 카메라 프로스트럼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뭐 트래커들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오토 트래킹이기 때문에 누크가 알아서 명암 대비 트래킹하기 좋은 트래커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뿌리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프로스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럼 이런 거죠. 가까이 있는 트래커들은 움직임이 많을 테고, 멀리 있는 트래커들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트래커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 누크가 평면 이미지를 일종의 3D 공간에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패럴렉스라고 하죠. 패럴렉스인가요? 패럴렉스. 네. 보시면 기본적으로 150개, 전 300개 늘렸는데, 이게 누크가 또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명암의 차이가 나는 곳에 트래킹 마크를 자동으로 달아줍니다. Refine Feature Location을 누르면 살짝 변경도 되고, 그리고 세퍼레이션으로 이 트래커들을 한 곳에 좀 더 집중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뿌릴 건지, 이 해당 필드에 마우스를 가만히 놔두면 헬프가 뜹니다. 이렇게 저는 300개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트래커에 오셔서 카메라의 모션은 어떤지, 렌즈 디스토션은 있는지, 기본적으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렌즈 디스토션이 생기죠. 그래서 이 디스토션 차트를 카메라로 다시 찍어서 리플레이트를 언디스톨트를 한번 하죠. 그 다음에 트래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언디스톨트 된 정보를 렌더가 된 이미지에는 디스토션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언디스톨트 정보를 가지고 렌더 이미지에 디스토션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트 합치면은, 플레이트는 애초에 디스토션이 돼 있는 상태고 렌더된 이미지는 이제 디스토션이 돼서 두 개를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저는 따로 차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포컬 랭스 모르겠습니다. 여기 unknown constant, 줌 렌즈가 아니었으니까 constant죠. 그리고 필름백도 아이폰인데 없죠. 네, 이것도 그냥 놔두고, 그리고 일단 트랙을 해보겠습니다. 유저 트랙 부분은 자신이 추가로 트래킹 마크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Add 유저 트랙 있죠? 여기서 이걸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 곳을 클릭을 하면 줌 화면이 떠서 여기서 더 자세하게 뭐 이 블랙 부분에 놓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누를 때마다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제하고, 그리고 저는 이 두 부분 유저 트랙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딜리트. 오토 트래킹 마크로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트랙을 누르시면 이제 이 누크가 플레이트 글로벌 레인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번 분석을 하죠.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트랙은 끝났습니다. 트랙은 보시면 이 트래킹 마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쭉 프레임을 따라서 보여주는 거죠. 대체로 카메라가 움직인 방향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이걸 솔빙을 하는 겁니다. 솔빙을 해야지만 이제 이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였구나 이런 거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솔브. 네,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솔빙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컬러별로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주황색은 솔빙을 못했다는 얘기인 거고, 빨간색은 에러가 났다는 얘기인 거죠. 이 플레이트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에러율이 나오죠. 0.79. 보통 스튜디오에서는 1 미만이면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좀 줄여보죠. 레드나 오렌지 이런 것만 없애도 에러율이 좀 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오토 트랙에 가셔서
이 오토 트랙은 이 트래킹을 한 이 이제 데이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얼마만큼을 쓸 건지, 나는 얼마만큼의 에러는 허용하고 나는 얼마만큼의 에러는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주황색이 솔빙이 안 됐다는 뜻이라고 했죠. delete unsolved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황색 다 삭제됐고, 그리고 여기 있죠. 이거는 그냥 제가 클릭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 클릭하면 없어지죠. 레드는 reject, 한마디로 에러가 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레드도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에러가 0.01 더 떨어졌네. 근데 지금 이 정보를 바로 사용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결과 값들을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에러 값들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랙 랭 min 그리고 min length 이거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같이 클릭을 하시면 정보가 이제 같이 뜹니다. F를 누르시면 최대치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Alt 버튼하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기가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어요. min length 이 threshold 값을 자기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값 밑으로, 이 min length 값 밑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min length 값을 바꿔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이 min length 값, 자신이 정하는 min length 값보다 아래쪽으로 오게,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면 에러가 좀 더 몇 개가 나오죠. 그리고 또 에러 RMS 하고 max track error 마찬가지로 F. max track error를, 에러율이 threshold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전체적으로 낮춰줘서 모든 트래킹 정보들을 다 포함할 수 있지만 너무 특별하게 삐죽 올라가 있는 값들은 다 깎아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보시면 또 기존에는 통과됐던 트래커들이 이제 모두 에러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러 맥스와 맥스 에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 에러 맥스 에러 부분을 또 낮춰주면 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다 에러로 이제 인식을 시키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또 에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부분들을 또 다시 없애주는 거죠. delete, rejected. 그런데 0.64로 에러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당하게 트래킹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솔빙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씬을 만들어 주는 거죠. 즉 카메라 솔빙이 된 이 트래커 마크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익스포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씬 플러스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누크가 자동으로 많은 노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캔라인 렌더로 가셔서 또 1번을 누르시면 카메라 트래커들은 모두 이제 포인트로 바뀌고, 그냥 봐서는 차이를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탭을 쓰시면은 이게 2D 화면인 거고, 탭을 쓰시면 3D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뷰포트에서 이 움직이는 이런 텀블이나 이런 것들은 에디트에서도 또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프레퍼런스 가시면 뷰 핸들, 여기 보시면 3D 컨트롤 타입이 있죠. 여기에 뭐 마야 타입으로 쓸 거냐, 누크 타입, 당연히 후디니를 쓰기 때문에 후디니 타입. 그러면은 이 뷰포트에서 움직이는 이게 후디니 뷰포트에서 움직이는 방법하고 똑같아져요. 즉 Alt를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 텀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줌, 그리고 휠을 누르면 펜이라고 하나요 이걸?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아까 그 바닥에 있었던 그 트래커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찍었을 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래서 이 상태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게 월드 제로라고 봤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 씬을 그리드하고 맞춘 상태로 익스포트를 하면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아까 카메라 트래커였죠. 카메라 트래커에 보시면 그라운드 부분에 생겼던 트래커들을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나는 이 부분을 그라운드로 사용하겠다. 포인트 하나쯤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라운드 플레인에 Set to Select를 누르시면, 다시 탭을 눌러볼까요? 이 부분이 이제 그라운드에 있는 이 그리드하고 딱 일치가 되었죠. 그리고 카메라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후디니에서는 G축이 이렇게 카메라 탭 쓴 거죠.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여기 이 기준으로 보시면 G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뷰포트를 바라보는 방향이 카메라 방향하고 똑같아지게 이 씬을 전체적으로 90도 회전을 시키면 작업하기가 나중에 또 훨씬 쉽겠죠. 그건 또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 트래커를 보시면 여기 씬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로테이트를 90도를 해보면 반대로 돌아가네요. 마이너스 90도. 네, 이렇게 바뀝니다. 마이너스 90. 그리고 누크에서는 이렇게 커서를 이용해서 숫자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의 자리에서 조정하면 1의 자리가 바뀌고 10의 자리에서 바꾸면 10의 자리에서 바뀌고 이런 식으로 0의 자리에서 바꾸면 소수점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방향이 G축이었으면 더 편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하면 이제 플레이트는 이 2D였는데 예, 카메라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 각 포인트들의 패럴렉스를 얘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생긴 거예요. 대단하죠? 네, 재밌습니다. 다시 탭을 누르시면 2D로 가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 트래커들이 그 자리에 계속 박혀 있으면 이 트래킹이 잘 된 거죠. 또 판단하기 쉬운 방법은 3D 화면하고 2D 화면을 같이 놓고 보는 거죠. 그리드가 나와 있는 상태로 이때 여기서 이제 와이프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와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네, 이렇게 탭을 누르시면 와이프 상태에서 왼쪽은 3D 화면, 오른쪽은 플레이트가 뜨죠. 그래서 이 3D 화면을 카메라에서 보는 화면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걸 카메라 화면으로 바꾸고 이거는 고정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H를 누르시면 플레이트에 맞게 확대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제 그리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트래킹이 잘 됐는지 좀 더 확인하기가 쉽죠. 한번 쭉 보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기 화분 같은 곳에 뭐 지오메트리를 하나 놔두고 따라다니는지 뭐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는 이 방법이 좀 편하더라고요. 카메라 움직임이 많지 않아서 트래킹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어진 씬을 엑스포트를 한 다음에 이제 후디니에서 부르면 후디니에서 이제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카메라랑 모든 것들이 다 엑스포트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 포인트들까지도 다 엑스포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엑스포트는 어떻게 하냐? 라이트지오라는 이 노드가 또 있습니다. 라이트지오를 이 씬에 연결을 시키면 왜냐면은 이 씬이 모든 3D 데이터를 다 받는 노드고 받아들인 3D 정보를 최종 2D로 만들어주는 게 스캔라인 렌더 노드예요. 그래서 라이트지오를 연결을 하고 저는 알렌빅을 이용하겠습니다. 알렌빅을 이용을 하셔서 뭐 지오메트리, 포인트 클라우드, 카메라, 엑시스 다 익스포트를 하겠다. 그리고 파일을 저는 이미 연습 삼아서만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를 저는 D라고 이름을 했거든요. D2로 해서 엑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엑스큐트를 실행을 하면 여기서 글로벌 인풋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한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그렇죠. 카메라, 포인트 클라우드 모든 정보들이 엑스포트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카메라 트래킹 이렇게 해서 플레이트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플레이트도 가능하면 같이 한번 영상을 만들면서 해보면 좋겠는데 만약 라이센스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번에 만들어진 이 튜토리얼을 바탕으로 다른 플레이트도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뭐 어떤 오브젝트를 두고 그 오브젝트가 잘 따라가는지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큐브를 만들고 네, 큐브 만들었습니다. 큐브가 너무 크죠. 큐브를 지금 이건 3D 노드인 거예요. 이 2D면은 이 박스 형태고 3D면이 이렇게 타원 형태입니다. 이거를 씬에 연결을 하면 탭을 누르셔서 3D로 보시면 네, 이렇게 와이프가 되겠죠. 지금 바꿔주시고 이걸 꺼주시고 디폴트 네, 이렇게 그렇죠? 박스가 이 카메라를 바로 앞을 가리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큐브 사이즈를 확 줄이시고 여기를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기 박스가 있죠. 박스 블랙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체커보드를 연결하시면 체커로 나옵니다. 그렇죠.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제 박스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여기까지만 플레이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5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아웃점이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트 GO를 다시 해주시면 이 박스까지 같이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포인트 클라우드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렸죠. 보시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카메라 트래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도 포인트 사이즈를 줄이시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고 싶다 그러면 여기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노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여기서 생성된 카메라 연결시켜주고 소스를 여기 연결시켜주시고 바로 애널라이즈 시퀀스를 하시면 얘도 또 이 프레임을 전체를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무수하게 많은 포인트들을 플레이트에 맞게 쫙 뿌려서 컬러까지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네, 진짜 맞죠. 포인트 사이즈도 여기서 변경할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언제 사용하냐면 오브젝트를 따라가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는 이 배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스튜디오에서는 현장에서 라이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전체 현장 모습 그대로를 레이저로 스캔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가져와서 카메라 트래킹을 한 이후에 같이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 매치 무브를 할 때 훨씬 용이하게 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뭔가를 놓고 이 인물을 따라가게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이 포인트 클라우드 만들어진 이 포인트들을 지오메트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delete rejected 포인트를 하시면 뒷부분에 너무 많이 나갔던 포인트들을 다 삭제가 되고, 얘네들을 여기 보시면 볼텍스 모드가 있죠. 볼텍스 셀렉션으로 쑥 선택을 하시고 얘를 create 그룹으로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make selected 그룹을 mesh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생깁니다. 지오메트리가 아예 생성이 되는 거예요. 메쉬가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조금 이 찍은 플레이트가 뎁스가 좀 깊어서 지오메트리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오메트리가 괜찮게 나와서 이 부분도 같이 씬에 연결을 하시고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익스포트가 돼서 나중에 이제 후디니에서 불러왔을 때는 배치하기 훨씬 쉬워져요. 지금 얘는 너무 평면에서 좀 그런데 뭐 여기 뭐 벽이 있다거나 이렇게 드럼통이 여기 서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걔네들이 다 지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배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 트래킹은 이 정도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후디니에서 한번 불러오는 것까지 해볼까요? 일단 후디니를 열고, 일단 후디니에 대한 사항은 다음번 영상에 더 자세하게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아까 만들어진 씬을 불러오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알렘빅 아카이브를 사용할 거예요. 알렘빅 아카이브를 써서 아까 만들어진 알렘빅 파일이 있었죠. D2, D 기존에 만들어진 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하이어라키를 눌러주면 네, 여기 이렇게 불러집니다. 네, 좋죠? 카메라까지 다 임포트가 되었죠. 여기서 카메라도 선택 가능하고, 지금 프레임 레인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 레인지는 여기서 바꿔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씬이 불러졌습니다. 아, 네, 후디니까지 오는데 정말 한참 걸렸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